여러분 반갑습니다. 교과서는 100에서 101쪽이고요.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공부할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쪽에 보면은 그림이 나오죠. 이 그림이 지난 시간에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달라진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무엇이 변했는지 기억을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그림. 노인정에서 노인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 마을에 노인정이 하나 더 생긴다고 하던데 노인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처럼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한 노인 전문 병원과 요양원, 그리고 노인정 같은 노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예전보다는 수명도 더 길어지고 의료 기술도 발달을 해서 사람들이 전보다 더 오래 살고 있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보면요. 다른 나라의 문화와 관련된 공연을 보고 있는 모습이죠. 이처럼 예전보다 지금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늘어났어요. 인터넷의 발달도 있고 또 비행기,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사람들이 전보다 더 교류가 많아졌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그림을 보면요. 이곳은 바로 신생아실이네요. 신생아실이고 의사 선생님이 아주 울상을 짓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침대는 이렇게 많은데 아이들은 3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출생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 출생률이 줄어들다 보니까 학교에 들어오는 친구들의 수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교실을 보면은 여기는 8명밖에 없네요.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또 다양한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다는 것. 꼭 이 그림을 보면은 친구와 화상통화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도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도 하고 줌으로 선생님도 만나고 하죠. 이처럼 통신의 발달로 우리가 인터넷, 정보의 이용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사진도 역시 우리는 지금 한국이지만 베트남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프랑스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몽골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원하면 어떤 나라의 음식이든지 쉽게 찾을 수 있죠. 이처럼 문화 교류가 늘어나고 다른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서 익숙해졌다는 것, 더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마무리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영상을 봤었는데 옛날과 오늘날의 교실 모습에 어울리지 않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 한번 찾아봅시다. 네, 정답은 너무 문제가 쉽다, 그쵸? 정답은 2번 자현이가 되겠네요. 한 반의 학생 수가 적은 것은 옛날 교실 모습이 아니라 당연히 오늘날 교실 모습이겠죠? 네, 이거 보면은 여러분 정말 완전 옛날이다, 그쵸? 한 반에 60명, 70명 있었다고 해요. 여기서 막 시계 그려야 돼. 이 시계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이때는 이제 다들 완전 초집중해서 지켜보고 있는 이런 모습. 지금과 사뭇 다르죠? 지금이랑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어쨌든 다음 문제. 자, 제시된 사회 변화 모습과 관련 있는 그림은 무엇인가? 1, 2, 3, 4, 5 중에 골라볼게요. 사람들은 생활 곳곳에서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습니다. 정보 얻는 것과 관련된 거. 인터넷을 통해서요. 몇 번이죠? 네, 당연히 3번이겠죠? 내비를 통해서 길을 찾는 모습이 나와 있는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에 마지막, 사회 변화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조사한 사람 중 내용이 다르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한번 찾아봅시다. 1번 학생, 우리 마을에는 노인병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2번, 우리 어머니께서는 스마트폰으로 가정통신문을 보셔. 3번, 우리 학교 학급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3학년이 4반까지만 있어. 4번, 우리 마을에는 다른 나라의 음식을 파는 음식거리가 생겼어. 다르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1번이겠죠. 노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2번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도 이제 핸드폰으로 이알림이로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있죠. 네,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101쪽 같이 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을 알아봅시다. 저출산, 고령화. 자, 이번 차시는요, 조금 길어서 1차시, 2차시로 나눠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저출산 어떤 뜻이죠? 지금 선생님 교과서엔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 교과서 오른쪽, 제목 오른쪽 아래에 파란 박스에 저출산의 뜻이 나와 있죠?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네. 안 읽은 친구 없겠죠? 저출산이란 태어나는 뭐가? 아이의 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우리가 저출산이라고 합니다. 저라는 거는 낮다는 뜻이고요. 낮다, 낮을 저. 그리고 출산은 아이를 낳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고령화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 고령화는 이미 다 배웠어요. 고령화는 전체 인구에서 어떤 비율이 늘어나는 거죠? 그쵸? 고령자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고령화라고 합니다. 고령자는 고자, 높을 고자, 영은 나이령. 그래서 나이가 높은 사람을 우리가 고령자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노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 10명 중에서 2명이 노인이었다가 10명 중에서 5명이 노인이면은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이처럼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고령화라고 합니다. 노인은 우리 보통 몇 세 이상을 노인이라 한다 그랬죠? 그쵸? 보통은 여기 잘 안 써지네. 보통은 65세 이상이면은 우리가 노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민이와 어머니의 대화 내용을 보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카드로 계산해 주세요. 다자녀 우대카드로 할인되었습니다. 엄마, 다자녀 우대카드가 뭐예요? 자녀를 여러 명 둔 가정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카드란다. 최근 들어 출생아 수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고 있어. 저출산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단다. 그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고령화 현상도 점점 심해지고 있어. 저출산과 고령화로 우리 생활 모습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네, 그래프를 보면요. 출생아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우리 막대 그래프. 가로는 연도고요. 세로는 만명. 이제 출생아 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 가로 안에 거는 우리가 단위라고 했죠. 그러면은 1975년에는 출생아 수가 몇만 명이었어요? 87명? 아니죠. 87만 명이라고 해야겠죠. 87만 명이었고요. 1995년에는 72만 명. 그리고 2015년에는 44만 명. 2017년에는 36만 명.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20년 차이고 여기도 20년 차이 맞죠? 계산이 안 되는데 20년 차이고 여기서는 2년 사이인데 벌써 44만 명에서 36만 명으로 아주 급격하게 빠르게 감소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런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어머니 분이 들고 있는 이 카드 이름이 다자녀 우대 카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하게 뭐라고 하지? 다둥이 카드. 다둥이 카드라고도 하죠. 선생님이 아까 검색을 해놨는데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다. 여기 이렇게 생긴 거 다둥이 카드, 이런 은행들이랑 제휴를 맺어가지고 다둥이 행복카드 이런 게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다자녀 혜택이 있으려면은 3자녀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3명 이상 되어야 이 다둥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자녀 이상의 경우도 발급이 가능한데 다만 막내, 제일 어린 아이가 13살 이하여야만 이 다둥이 카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은 2명이네요. 보니까 선생님도 이 다둥이 카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뭐 패밀리 레스토랑 20% 할인, 여러분 빕스, 아웃백, TGIF 이런 거 좋아하시죠? 이런 거 20% 할인, 스타벅스 20% 할인. 그러면은 내가 스타벅스 가서 10,000원치 커피랑 음료를 사 먹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은행에서 2,000원 20%를 돌려줍니다.
카드로 다시 입금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63빌딩 뭐 할인 이런, 그리고 미용실도 여러분 어떤 브랜드든지 상관없이 10%가 할인이 된다고 하네요. 20% 스타벅스 20% 할인된다는 것도 있고요. 아마 카드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다자녀 혜택 카드도 있다는 거. 이런 다자녀 우대 카드를 나라에서 발급하고 권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쵸? 아이를 많이 낳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다자녀 우대 카드를 발급을 하는 거겠죠.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 그래프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2쪽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은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지 살펴봅시다. 우리 가로축과 세로축, 꺾은선 그래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했던 거죠. 여기가 가로축, 아직도 모르는 친구 설마 없겠죠? 여기가 세로축입니다. 그리고 여기 괄호로 쓰여진 거는 만명, 단위라고 했어요. 그럼 이 숫자는 500이지만 실제로는 500만 명. 이것도 역시 1000만 명, 1500만 명을 가리키고 있겠죠? 여러분 교과서에 한번 적어 볼게요. 가로축은 연도 1995, 2005년, 2015년, 2025년은 예상이다. 그쵸? 2035년도 예상. 아직 아니지만 여러가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이렇게 되겠다. 수치가 이렇게 되겠다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세로축은 14세 이하 인구, 65세 이상 인구를 나타내는데요. 간단하게 인구라고 적읍시다. 여러분 교과서에 필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14세 이하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말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14세 이하 인구, 무슨 색이죠? 초록색이죠? 그럼 여러분은 이 초록색 막대만 살펴보면 됩니다. 14세 이하 인구 1053만 명에서 2005년에는 922만 명, 2015년에는 703만 명.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2025년에 예상한 것도 역시 계속 줄어들고요. 2035년에도 계속 줄어듭니다. 슬프죠?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인구 살펴볼게요. 65세 이상 인구는 여기 보면 초록색이죠? 그럼 여러분들 초록색 그래프만 보면 됩니다. 아, 초록색이 아니라 잘못 말했다. 주황색 그래프죠? 주황색 그래프만 보면 됩니다. 279만 명에서 432만 명, 654만 명, 그 다음에 1051만 명, 1518만 명. 이렇게 해가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4세 이하 인구는 또 다른 말로 유소년층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교과서에 한번 적어 넣어 볼게요.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는 쉽게 생각하면 노인 인구, 노년층.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아직 어린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14세 이하니까 여러분들도 14세 이하 인구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교과서에 한번 적지 말고 3번을 적읍시다. 3번을 보면 2035년 이후에는 14세 이하 인구와 65세 이상의 인구가 어떻게 변화할지 지금 2035년까지 예상을 해놨어요. 그쵸?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초록색 막대 그래프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줄어들겠지 뭐. 그쵸? 598만 명보다 더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이 주황색 막대 그래프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삐뚤빼뚤 그렸는데 이렇게 더 늘어날 것을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죠. 3번은 우리 교과서에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14세 이하 인구는 줄어들고 아니면 500만 명 밑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도 돼요.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1518만 명이었으니까 뭐 10년 뒤에는 2000만 명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진 않겠죠? 한 170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적어보시고요. 못 적은 사람 멈춰놓고 필기하세요. 자,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 우리 생활 모습은 어떻게 변할지 자, 생각해보세요. 유소년층
점점 줄어들고 어린 학생들, 어린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은 사회에 노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또 많아지겠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줄어들면은 나라의 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돈을 버는 사람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야 나라가 튼튼해지는데 나라가 점점 약해지는 것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아까 봤던 다둥이 카드, 다자녀 우대 혜택 같은 것들을 정부에서 많이 주거나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생활 모습이 변하고 있는지 오른쪽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교과서 103쪽이고요. 신문 기사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문 기사 보니까 꺾은선 그래프가 보인다, 그쵸? 이거는 뭐지? 이거는 물결선. 보니까 200에서 바로 시작하고 있어. 200, 250, 300. 그러면은 물결선 100에서 200만 명까지는 생략을 한 거죠. 물결선으로. 급수학. 자, 어쨌든 우리 초등학생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거 보니까 예전에 한번 본 영상 같기도 해요. 다시 갔다가. 네. 올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7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600여 명 줄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초등학교 입학생 감소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신입생이 적어 한두 학급만 편성한 서울 공립초등학교는 557곳 가운데 37곳이나 됩니다. 미니 학급 편성. 우리 학교도 미니 학급이죠. 그래서 초등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기사 보니까 일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골목 한켠에 여느 대형 커피 전문점과 다를 게 없는 커피집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특이한 건 일하는 사람들, 바리스타에서 계산대 직원까지 모두 65살 이상의 어르신들입니다. 손님들 반응도 좋습니다. 우리가 노인분들을 높여서 어르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일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왜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점점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데 그분들이 다 활발하게 경제활동, 뭐 회사를 다닌다거나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일정 나이가 지나면은 하시던 일을 관둬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뭐 월 몇백씩 벌어오던 수입이 갑자기 끊기게 되겠죠. 그러면은 노인분들이 생활에 곤란함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더 많이 찾아가고 계신 거예요. 또 과거에는 사실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일을 그만두게 되면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고 같이 살면서 막 병원비도 드리고 했는데 요즘은 사실 자식들이 등골 브레이커라고 하죠. 자식들이 그렇게 돈을 생활비를 막 다달이 드리고 이럴 환경이 잘 되지가 않아서 노인분들도 스스로 이렇게 돈을 벌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생님도 역시 부모님들한테 용돈을 드리고 싶지만 선생님 살기도 힘들기 때문에 용돈을 자주 못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부모님은 알아서 돈벌이를 하시겠죠. 아니면 뭐 연금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축을 해놨다든지 재테크를 해서 부동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인분들이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지금은 하고 있다는 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고요. 뒤에 선생님이 클래스팅에 간단한 문제 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오늘 공부한 내용 마무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